앞장에서 말씀드린 호스트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를 실제 예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우터가 있고요. 라우터 밑이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이겠죠. 이 네트워크는 현재 192.168.1.0의 24비트, 즉 요 1.1이라는 건 요 인터페이스의 주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4비트를 서브넷으로 가지고 있는, 즉 25.25.25.0을 서브넷으로 가진 네트워크입니다. 시대 네트워크 밑에는 이 네트워크에는 이런 세대의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소들을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92.168.1.0의 24비트, 즉 이 앞에 세 자리까지가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호스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20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지금 보니까 좀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IP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바로 이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92, 168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1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10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라 호스트 주소가 되겠죠? 편집상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호스트 주소입니다. 요걸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191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요. 168, 1,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이번 책에서 이진수 변환 같은 거, 10진수로 이진수로 바꾸는 거, 이런 부분은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뺐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즉 19168.1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마지막이 호스트 주소가 되겠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벌써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호스트의 IP 주소를 할당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브로드캐스트나 네트워크 주소는 호스트로 할당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즉 이진수로 바꿨을 때 전체가 0이 되거나 1이 되는 주소, 거꾸로네요. 네트워크 주소가 0이죠. 그리고 전체가 1인 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고요.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192.168.1.0은 어느 호스트나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92.168.1.255 이거는 브로드캐스트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호스트에다가도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요 이 주소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서브네팅입니다. 서브네팅은 클래스별 IP를 쪼개서 이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주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을 보시죠. 이 서브네팅의 예 그림인데요. 교재 208페이지 그림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주소를 할당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보시면 이 라우터의 밑단에 있는 내부 랜이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호스트가 많이 붙어 있을 테니까요. PC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양쪽에 라우터 대 라우터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이 된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요. 서로 여기서 주소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IP 주소가, 호스트의 주소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즉 라우터들의 인터페이스 주소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 C 주소를 부여한다. 24비트를 서브넷 마스크가 24비트인 전체 주소를 부여한다는 거는 255까지 숫자였죠. 0부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0인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호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숫자는 254개입니다. 254개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단 2개를 쓰기 위해서 이 주소를 여기다 쓴다는 건 낭비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서브네팅입니다.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254개지만 클래스 B나 클래스 A 이거를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걸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브네팅이 개발이 됐고요.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사설 IP와 공인 IP 주소입니다. 공인 IP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IP 주소고요. 아까 제가 클래스 A, B, C, D, E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범위를 말씀을 드렸죠.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숫자가 하나씩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A에서 B로 넘어갈 때, B에서 C로 넘어갈 때 숫자가 빠졌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주소는 사설 IP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A 클래스에는 10.0.0부터 10.25.25.25까지 클래스 B는 172.16.0.0에서 172.31.25.25까지 클래스 C는 192.168.0.0에서 192.168.25.25 이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설 IP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즉 외부와 즉 인터넷과 접속할 필요가 없이 내부 네트워크, 자기 로컬하게 랜에서만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랜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공인 IP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서브네팅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다 10주소를 부여해 버리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것은 내부 IP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인터넷에서 호스트한테 할당할 수 없는 주소는 또는 네트워크에 할당할 수 없는 주소는 그러면서 요 범위들을 쓰는 주소를 예로 주고 잘 섞어 놓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범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셔야 될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클래스 A부터 E까지의 각 IP 주소 범위, 그리고 사설 IP 주소의 범위, 그리고 딱 하나가 더 있는데요. 127.0.0.0 네트워크. 요거는 사설 IP도 아니면서 공인 IP도 없습니다. 그 주소가 바로 로컬 루프백 주소입니다. 이 주소도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 서브네팅, 클래스 C 서브네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IP 주소, 일반 IP 주소를 10진수로 지금 나타낸 거죠. 그래서 192.168.1.0 요거의 지금 서브넷 마스크는 제가 클래스 C를 쓸 때 기본적인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 되겠죠. 요것을 보시면 이진수로 변환한 겁니다. 단순히 요 숫자를 서로 변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25면 1111, 1111, 0이면 0000, 0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세 자리는 네트워크 주소, 나머지 한 자리는 호스트 주소. 여기까지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서브네팅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기서 위에 기본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플러스 호스트, 그래서 24비트 플러스 8비트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28비트로 서브네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호스트 부분에 있는 4비트를
바로 네트워크 부분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는 똑같죠. IP 주소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가 여기서 바로 서브네팅을 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가 의미가 있는데요. 서브넷 마스크의 값을 보시면 255.255.240 이거 원래 0이었죠. 근데 240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진수로 변환을 하시면 1111-0000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8비트까지 원래 32비트였죠. IP 주소는 차례대로 쭉 갈 때요. 그럴 때 여기서 처음 비트부터 28비트까지가 바로 네트워크의 주소가 되고 나머지 4비트만이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B를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 B는 기본적으로 16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B 주소인 172.16.0.0을 예로 들면요. 앞에 두 자리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뒤에 두 자리가 호스트 주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11 1, 그 다음 또 1이 8개 있고요. 그 다음 0, 0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똑같이 또 서브네팅을 한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클래스 C처럼 24비트로 서브네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까지. 또 그림이 틀렸네요. 172.16.0까지가 호스트 주소가 되고요. 마지막에 8비트만이 호스트 주소, 말씀 제가 잘못 드렸죠? 마지막에 8비트만이 호스트 주소, 앞에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서브네팅한 서브넷 마스크 값을 보시면 255.25.25.0 원래 기본은 0이었죠? 근데 이게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8비트만큼이 네트워크 주소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네트워크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호스트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수가 늘어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브네팅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서브네팅 문제는 보통 한 3문제, 많게는 4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CCNA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랜을 네트워크 디자인하실 때나 아니면 뭐 서버라든가 무엇을 공부하셔도 IP에 대한 서브네팅은 필요로 하십니다.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 이후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공부를 할 때 확실히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본입니다. 클래스 C를 기본으로 쓸 때 192.168.1.0이 24비트 25.25.25.0이 되겠죠? 변환을 시키면 1111111 1이 8개, 8개, 8개 그 다음에 마지막이 0 그래서 네트워크, 호스트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예에서는 서브네팅을 해서 25비트로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진수를 변환을 하면 이렇게 이 다 0이었던 게 이렇게 변하겠죠.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8자리죠? 또 숫자가 잘못됐네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러면 128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까지가 호스트일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즉 25비트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7비트가 호스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8비트로 바꾸게 되면요. 240이 되죠. 그러면 반으로 1111000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럼 이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제 앞장에서 한번 설명했을 때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수는 늘어나고 호스트의 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몇 개가 늘어나고 몇 개가 감소하느냐.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2라는 건데요. 지금 기본적인 클래스 C에서 서브네팅을 하지 않은 24비트 네트워크라면 요 포션 2의 8승에 마이너스 2개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호스트 값이 됩니다. 이게 254개겠죠? 그리고요 요건 호스트의 숫자고요. 그러면 바로 네트워크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2의 24승에 마이너스 2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의 수가 됩니다. 두 개의 공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별 서브넷의 수와 호스트의 수는 교재 21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211페이지인 클래스 B의 IP 주소를 서브네팅 할 때의 숫자를 나와 있고요. 212페이지를 보시면 클래스 C에 대한 그런 호스트 수나 서브넷의 수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실제 서브네팅의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예제를 풀어보시면 의외로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단순히 계산하는 게 복잡해 보여서 이 부분을 시험을 보실 때 CCNA 시험이나 MCSE 시험 모두 다 출제가 되는 문제들인데요. 그냥 난 서브네팅 문제는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추후에도 계속 꼭 알으셔야 될 점입니다. 나중에 네트워크 업계에서 일을 하시면 네트워크 디자인을 한다거나 랜 설계를 할 때 서브네팅이 없이 IP를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재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만 자세히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실제 계산하실 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개의 서브넷이 필요하고 10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개별 네트워크에는 6대의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은 즉 호스트하고 같은 말이죠. 6대의 PC가 있다. 이랬을 때 한 개의 클래스 C 네트워크 주소 203.252.3.0이라는 주소가 있을 때 어떤 서브넷 마스크를 지원하면 이런 조건 10개의 서브넷과 6대의 호스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 C 주소는 하나의 클래스 C 네트워크 주소는 253개의 호스트를 지원을 하죠. 근데 저희는 이걸 쪼개서 10개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그리고 미니멈 최소한 6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앞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수는 늘어나고 호스트의 수는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당연히 서브네팅이라는 것은 기존의 호스트 부분에 할당된 주소를 이준수니까 만약에 8개죠. 8칸으로 나눈 것을 이 부분을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빌려 쓰게 되면 기존의 4비트가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로 넘어오게 되죠.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호스트의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클래스 C 서브네팅과 클래스 B 서브네팅인데요. 즉 클래스 C에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몇 개의 서브넷과 몇 개의 호스트를 지원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요. 보면 만약에 25.25.25.192라고 쓰게 되면 2개의 서브넷을 지원하고 호스트의 수는 62개를 쓰게 된다. 기본이 어떻게 됐었죠? 한 개의 네트워크에 253이었죠.
이게 25.0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92로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두 개가 되고 호스트가 62개가 되고 2의 n승 마이너스 2개, 이 공식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192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11 다음에 0이 6개죠. 이랬을 때 요 2의 n승, n이라는 건 요 1의 값입니다. 마지막에 두 개죠. 2의 2승 마이너스 2.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죠. 4 마이너스 2는 2가 됩니다. 나머지 요 1 다음에 0이 6개가 있었죠. 2의 6승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62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10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 어딜까요? 이 두 개는 안 되고요. 6까지는 안 되겠죠. 2, 4까지는 여기 네트워크 6개밖에 안 되니까요. 반대로 그러면 이 이상의, 즉 요 240이나 248이나 252가 가능한데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네트워크에는 6개의 호스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호스트의 수를 볼까요? 62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가 2개.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6개가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30개의 서브넷과 6개의 호스트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지선다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답은, 만약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가장 적합한 걸 골라야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왜냐? 현재 10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6대라고 분명히 제한을 줬었죠. 이렇게 되면 이 30개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걸 고른다면 확장성이 제로죠. 단 한 대도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255.240, 즉 14개의 서브넷과 14개의 호스트를 지원하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03.252.3.0을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203.252.3.0에서 16까지, 그러니까 15까지죠. 203.252.3.0에서 15까지, 그리고 16부터 31까지, 그럼 32부터 47까지. 여기서 이제 아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호스트 값이 다 1인 거다. 네트워크 주소가 0인 거다. 근데 얼핏 보기 이런 것들, 특히 203.252.3.16 하면 이 호스트를 쓸 수 있는 것 같죠? 꼭. 그리고 만약 203.252.3.15, 여기서 15와 16은 그 호스트의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15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서브넷도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의 제일 마지막 값, 그 값이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의 시작값 16부터 제가 31까지라고 말씀드렸죠. 16이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진수 변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들은 할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꼭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저같이 이렇게 다 쓰세요. 지금 이 네트워크를 25.25.25.240의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해서 서브네팅을 하면 네트워크가 총 14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나, 그걸 다 쓰시는 겁니다. 범위를 처음부터 203.202.3.0에서 15까지, 16부터 31까지, 32부터 47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224에서 252까지, 254까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을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문제를 더 집어넣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450대의 호스트가 필요하다. 한 개의 클래스 B 어드레스 172.16.0.01 주어졌을 때 어떤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할까? 앞문제와 차이점은 여기서는 호스트 수만 나타냈죠. 몇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앞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를 맞춰주면, 즉 네트워크 주소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맞춰주거나 호스트 주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 주소를 요 조건에 만족되는 네트워크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50개의 네트워크만 지원할 수 있는 주소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클래스 B는 16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호스트는 65,00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65,000개의 호스트를 쓸 수가 없죠. 보통 지금 MS 윈도우 네트워크 같으면 200대 이하 권장사항이 하나의 서브넷에 200대 이하의 PC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쓸 수가 없는 주소죠. 너무 크죠. 기본적으로 필요가 이렇게 하나의 기관에 할당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바로 서브네팅을 해서 25점, 25점, 254점 0이라는 주소로 서브네팅을 하면 즉 27비트죠. 여기까지 1111, 111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호스트의 수는 510개를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근접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까지 서브네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심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의 n승 마이너스 2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식이다. 요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또 안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냥 외우셔도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실무 현장에 갔을 때 우연히 다른 곳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 C 어드레스인데 25비트로 서브네팅을 할 경우 이 경우 25비트면 마지막에 이진수 값이 1 그 다음에 0이 7개인 거죠. 000 0000 이건데 요거를 단순히 공식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2의 n승이죠. n은 이 마지막 부분에 호스트 부분에서 빌려오는 그 네트워크 포션에 1이라고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1이 하나죠. 그럼 2의 1승에 마이너스 2 0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 순으로 써보면 제가 192.168.0.0/25비트라고 그러면 192.168.0.0부터 127까지 그 하나의 네트워크이고요. 192.168.0.128부터 255까지가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그럼 분명히 네트워크 수가 두 개가 되고 서브넷의 수는 2개가 되고 호스트의 수는 126개가 되는데 128개죠. 전체를 보면 2의 n승까지만 하면요. 128개인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교재 212쪽에 212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도 간혹 사용합니다.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꼭 쓰지 말라고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원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변환시켜서 숫자를 바꾸는 이 방법을 기억하시는 편이 보다 확실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물론 이 공식으로 다 풀리고요. 저는 이건 보다 실무적인 실제 네트워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CP/IP의 세 번째 섹션 N8입니다. 보통 넷이라고 하죠. 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이 기술은 즉 내부의 사설 IP를 외부의 공인 IP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설 IP 설명을 드릴 때 사설 IP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았는데 5대의 PC를 사용하고 싶다. 5대가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NAT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게 그 주변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NAT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요즘 쉽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공유기 있죠? 공유기가 바로 넷을 처리해주는 장비입니다. 보통 ADS를 신청하셔가지고 집에 PC가 3대가 있다. 노트북이 1대가 있고 예전에 쓰는 PC가 1대 있고 새로 산 PC가 있다. 근데 3대 다 인터넷을 쓰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IP를 고정 IP 3개를 신청하면 비싸죠. 그래서 보통 NAT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192.168.0 네트워크 요것은 다 사설 IP였죠. 지금 요 NA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에 제가 뭐 FTP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소스 주소가 192.168.1 그 1.0이 돼갖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목적지에서 다시 리플레이를 할 때 찾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의 어느 라우터도 누구도 이 사설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반대쪽에 목적지가 있겠죠. 이 목적지에서도 이 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NAT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주소를 바꿔주는 기술이고요. NAT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틱 NA와 다이나믹 NAT. 즉 스태틱이 되는 건 제가 정해주는 겁니다. 192.168.1.2를 168.1.1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을 다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주소를 바꿔라 하는 거고, 다이나믹 같으면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NAT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CCNA 시험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CCNP에서만 다루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은 CCNA에서 다루게 되고, 실제 넷을 설정을 하거나 구현하는 것을 MP에서 하게 됩니다. CCNP 과정에서 하니까요. 그냥 NAT가 어떤 기술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NAT와 함께 요즘 많이 쓰는 기술로서 PAT가 있습니다. PAT는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즉 TCP나 UDP의 포트를 가지고 그 포트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내부 IP와 그 외부 공인 IP를 구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실제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예전 공유기 NAT의 초기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면 한 대밖에 못합니다. 즉 인터넷이 들어와서요, 공유기에 있고 PC가 연결이 되죠. PC가 연결이 되는데 배틀넷을 인터넷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대에서밖에 못했던 겁니다. 옛날에 단순한 NAT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추가되는 PAT 기능이나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면 동시에 스타크래프트를 하실 때 모두 다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얘가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메신저, MSN이 있겠죠. MSN과 같은 P2P를 쓸 때는 꼭 공인이 필요한데 지금 NAT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대밖에 못 썼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MSN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추가적인 여러가지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NAT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간단하게 이 책에서도 하나의 섹션이면서도 딱 한 장밖에, 교재 215쪽, 216쪽 한 장밖에 설명을 안 드렸죠. 그만큼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술에 대한 고찰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 동료 중에서 이쪽 부분을 상당히 깊게까지 실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비 구현을 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NAT나 그 LAT 이후의 기술들, NAPT 아니면 RSIP 뭐 이런 식의 보다 새로운 개념들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CP/IP와 서브네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으로써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거의 모두 다루었습니다. 제 생각엔 TCP/IP 부분이 약간 더 부족했는데요. 사실 TCP/IP 부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용도 어려워지고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여러분 특히 CCNA 공부하실 때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CCNA와 관련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TCP/IP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실 기회는 충분히 있으실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지루했던 부분은 많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실제 시스코만의 기술인 시스코 라우트의 특징이라든가 시스코 스위치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TCP/IP에 포함이 되지만 약간 더 상위 기술인 라우팅이나 또는 개별적인 스위칭 등 이런 이론을 다루게 됩니다.